뭐 음악이나 뭐 이런 거 좀 만들어 봤나요? 안 만들어 봤나요? 자, 이 AI가 영상을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뭔가 이렇게 막 줄줄이 되게 조그맣게 적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에 있으면서 다큐멘터리 기획 제작도 하고 영화 연출도 가끔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뭐 영화나 다큐나 뭐 방송들을 보다 보면은 가끔 제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 그때 우리 대전국제통상부에서 한번 만났었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AI를 우리 언제 쓸까요? 자, AI를 한 번이라도 뭐 챗GPT라든가 혹은 뭐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써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 혹시 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많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AI를 어떤 때 주로 많이 쓰나요? 어떤 때 많이 쓰나요? 주로 뭐 숙제를 하거나 과제 아이디어 같은 것들에 사용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있어요. 네. 혹은 뭐 글을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플 같은 것들을 번역을 해서 외국어로 되어 있는 어플 같은 것들을 번역하는 데 사용을 하는 친구도 혹시 있나요? 있어요. 많이 쓰네요. AI를. 네. 그리고 아니면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 요즘 왜 그 지브리풍의 뭐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어떤 뭐 디즈니풍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이미지 같은 거 만들어 본 친구 있나요? 꽤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의 사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이 학교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되게 인상 깊은 어떤 문구들이 있었어요. 이 대전국제통상고가 K 컨텐츠를 앞으로 이 리드하는 어떤 인재들을 양성을 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K 컨텐츠 안에 AI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담을 따라 이렇게 오고 있는데 거기에 제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까 잠깐 보셨지만 그 사진하고 지금 저하고 굉장히 다르죠? 왜 다를까요? 아마도 국제통상부 어떤 선생님이 살짝 AI로 만져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 저는 살짝 AI로 만졌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사기 같은 그런 느낌들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 제 조교가 그 사진 잠깐 보더니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다 이랬더니 믿지 않았어요. 너무 사기 아니십니까? 대전국제통상부 중학생들을 만나면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AI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무언가를 올리거나 썸네일을 뭐가 정하거나 해시태그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인스타에 해시태그 같은 거를 정할 때 또 AI 툴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때로는 그냥 궁금한 거를 AI한테 묻기도 하죠. 어떤 거 주로 묻나요? AI에게. 어떤 거 묻나요? 저는 어저께 딱 그거 물어봤는데 마운자로가 정말 살이 많이 빠지니?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AI에게 그냥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이런 시대에 AI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시대가 되지만 동시에 또 생각해보면 우리 이 AI 시대가 조금 두렵기도 해요. 이 AI에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많이 뺏기는 건 아닐까? 혹은 AI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어떡하지? 내가 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아는 이 AI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행동들을 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어떤 무서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도 AI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챗GPT를 들어가거나 제미나이를 들어가거나 크롬을 들어가거나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AI 일상생활 내에서 AI를 사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런 OTT 프로그램들을 볼 때 추천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어떤 것들을 추천을 하죠. 이것도 사실은 AI고요. 또 많은 지점에서 번역하는 부분들 혹은 얼굴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해서 사진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주기도 하죠. 또 지도, 길 찾는 어떤 부분들도 요즘에는 AI, 버스를 기다릴 때 몇 분 남았습니다, 전역에 왔습니다, 혹은 이제 조금 있다가 5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지금은 다 AI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AI는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이 AI가 어떤 병을 진단을 하는데 보조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AI가 학습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혹은 어떤 다른 창업을 하는 어떤 지점에서도 문서 작업이나 기획안 작업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도 AI가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뭐 뷰티 같은 우리 지금 이제 그 뷰티과도 있잖아요. 뷰티 아트과도 있는데 대전통상고에 뷰티 아트과가 있는데 뷰티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이 메이크업이나 헤어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용도로서도 AI가 많이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성형외과 같은 데서 내가 성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것들도 AI로 뭔가 만들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조리제빵, 우리 지금 조리제빵과도 있어요. 조리제빵의 경우에도 레시피 영상이라든가 뭐 어떤 그 상품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도 AI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뭐 국제통상에서 뭐 다국어 영상 홍보 컨텐츠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대전국제통상고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전공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K국방과 제가 최근에 육군에서 VR과 AR로 가상적인 어떤 훈련하는 어떤 체계들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실제로 뭐 총을 쏘고 실제로 어떤 훈련하는 것들을 뭔가 이 헤드기어를 쓰고 무언가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뭔가 논의를 하고 어떻게 개발할까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지 못해도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돕고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 거죠. 그 AI가 우리를 돕고 있는 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시간을 많이 줄여줘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해서 우리가 좀 다른 것들에게도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 혼자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AI와 인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되어 있기도 했죠. 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혹은 앞으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뭐 기획안 같은 것들을 뭐 쓰게 될 경우에도 AI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뭐 다채로운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AI 시대에 그렇다면 사람은 뭘 해야 될까? AI가 글도 써주고 때로는 음악도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준다면 사람이 그럼 할 일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AI 시대에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될까? 또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 또 사람에게 어쩌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그럼 AI는 경쟁자일까? 아니면 단순하게 사람이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AI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AI로 인해서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AI에게 할 일을 뺏겨서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네가 아니라 AI에게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더 알고 가르치고 학습을 시키고 무언가를 시키는 어떤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에게 무엇을 시킬까? 또 그 결과물, AI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AI가 만든 거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AI 거짓말 많이 해요. AI가 하는 거짓말들을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 혹은 전공들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AI 시대는 AI가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결국 AI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시대, 혹은 AI로 인해서 만들어낸 부분들을 선택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AI 영상 컨텐츠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 AI로 만든 영화를 본 경험이 있나요? AI로 만든 경험 있어요? 어떤 영화 봤나요? 그냥 유튜브에서 만드는 그런 영화들 이런 거 봤나요? 실제 AI로 만든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극장에서 개봉을 하기도 했는데 이 AI 영상 콘텐츠는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드라마에도 AI 영상 콘텐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SBS에서 김부장이라는 드라마에 1화의 오프닝에서도 거의 AI로 어떤 영상들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AI 영상 콘텐츠라는 건 그게 뭘까? AI가 만들어준 건가? AI 혼자서 만든 영상을 우리는 AI 영상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영상을 만들어낼 때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기획해서 콘티를 짜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자막, 더빙, 효과, 음악을 입혀서 편집하고 결국 홍보를 해서 결국은 이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의 많은 지점들을, 이 제작 과정의 많은 지점들을 AI가 돕고 있다는 거죠. AI가 AI를 활용한 어떤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AI 영상 콘텐츠라는 건 AI 혼자서 그냥 알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국 AI에게 무언가를 시켜서 AI가 만들어낸 것들 중에서 좀 더 괜찮은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조합한 것이 결국 AI 영상 콘텐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텍스트가 결국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들의 사진을 디즈니풍으로 만들고 싶어도, 자, 이 영화에서, 이 이미지에서, 자, 눈 좀 키우고 머리를 기르게 하고 머리 노랗게 하고 이것들을 디즈니풍으로 만들어줘라고 우리가 일단 프롬프트에 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글을 쓰는 것이 결국 영상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쓰는 그 프롬프트는 그냥 단순한 글이나 혹은 채팅이 아니라 그것은 작은 기획서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한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까요. 하나의 작은 기획서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낼 때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든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글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든 어떤 인물을 만들 것인가, 어떤 장소를 만들 것인가, 어떤 시간대에 감정, 카메라, 색감, 장르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들을 우리는 프롬프트에 작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상 콘텐츠를 머릿속으로 많이 상상할수록, 그러니까 많이 봐온 경험에 의해서 상상도 사실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상상이 있을수록 AI에게도 좀 더 정확한 프롬프팅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이라는 건 가만히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상상이 아니에요. 상상이라는 건 많은 것들을 취해야 또 많은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왜 잔소리 하시잖아요. 책 많이 읽어야 돼, 뭐 어떤 것들도 많이 봐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받아들일수록 많은 것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결국 AI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와 되게 유사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영화 알아요? 나야문이라는 영화, 중간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둘 다 AI로 만든 영화이고 동시에 둘 다 극장에서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물론 이 영화를 혹시나 극장에서 봤다면 조금 이상한데, 뭔가 AI이긴 하지만 좀 어색한데, 약간 돈이 아까운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영화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AI 기술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거든요.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특히 AI로 이렇게 2시간에 가까운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컴퓨터와 많은 툴들과 그것들을 다시 편집을 하고 조합을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미 AI 기술은 또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들이 개봉이 됐었던 시기에는 AI 기술이 훨씬 2배 더 발전한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시선으로 보면 이 영화들이 조금 어색하고 AI가 조금 왠지 조금 유치하고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안 보셨다면 영화를 잠깐 하나 볼까요? 배우 나문희 아줌마의 초상권을 가지고 만든 AI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나문희 아줌마는 실제 이 영화를 만들 때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장면 모든 것들을 다 AI로 만든 거고요. Sometimes she looked familiar, other times like a complete stranger. Was Moonhee just playing another part?
Or were all those roles a part of her? So many masks, so many faces. Who is the real Moon Hee? I first came across her while investigating Mexico's largest gang. Big boss Moon Hee. I tracked her, but the deeper I went, the more lost I felt. Some claim to have seen Moon Hee on a stage in Las Vegas, while others insisted she was a famous actress, or even that she worked at NASA. Going back through time, unbelievable as it sounds, Moon Hee was found woven into the pages of history itself. And as if that weren't enough, she's only known as a ruthless gunslinger in certain places. There's one thing I need to ask her. Moon Hee? Sit down. Did you know I'd come? I just gotta ask, what the hell are you? 당신은 이게 무엇으로 보이나요? 호박 고구마, 고구마 호박,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 Who is the real Moon Hee? The more I search, the further she slips away. Maybe she really is something beyond us, something we can't quite grasp. It's the only explanation that makes sense now. Maybe from somewhere else. I could never answer her riddles nor the enigma of her. See? Maybe this was all just part of a film after all. 이런 식의 사실 이 지금 보는 이 영상은 사실 나야문이라는 영화의 어떤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극장에서 개봉을 했다면 조금 유치했겠죠. 사실 이 AI로 만들었었던 이 당시의 이 기술은 지금 현재 있는 이 기술보다 굉장히 열악한 어떤 기술이라서 뭐 이렇게 이미지를 뽑으면 손가락에 막 6개씩 나오고 손가락 7개 나오고 막 이랬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 건데 우리는 영화 말고도 드라마에서도 이미 AI로 만든 부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거는 좀 다른 약간 OTT 쪽이긴 해서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 드라마는 청소년 관람 불가일 수도 있어요. 파인 촌뜨기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에 이 드라마의 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AI로 만들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옛날 사진들, 굉장히 남아있는 옛날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진들을 AI로 움직여서 만들어낸 오프닝이거든요. 자,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AI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되었죠. 일부는 촬영을 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은 사진 자료를 가지고 AI 영상을 만들어서 입힌 일종의 타이틀, 오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자, 카지노라는 드라마 혹시 알아요? 들어봤나요? 이 최민식 아저씨 나오는 이 카지노라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최민식 아저씨가 지금 굉장히 나이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나이 많으신데 이 드라마에서는 되게 젊은 어떤 얼굴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역시 조금은
더 젊게 만드는 어떤 기술들을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카지노라는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재벌집 막내 아들의 뭐 송중기 같은 경우에도 얼굴을 조금 더 어리게 만들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실제로 보면은 사실 이렇지 않으시지만 훨씬 더 젊은 어떤 얼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촬영할 때 제한을 덜 주기 때문에 장점이 있으나 또 룩이 보통 어색함이 많고 그리고 제작 기간이 안 맞았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AI가 최근에 굉장히 붐이 있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먼저 조금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이런 기술들을 발견됐어요. 디에이징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앞으로는 이 학습 때 이런 식의 기술들이 아주 많이 활용이 될 예정이죠. 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마스크라고 떠가지고 결국에는 합성해서 조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무조건적으로 젊은 최민식의 얼굴을 만든다기보다 차무식의 감정 상태에 관해 조언을 듣고 관찰한 다음에 배우가 의도하는 표현 정도에 따라서 이 극에 맞는 차무식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포커싱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의 연기를 가장 살렸었기 때문에 배우가 굉장히 온 얼굴에 이제 근육을 움직여서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 디지털 기술로 그것들을 손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저한테 부담감이었고 자, 이제 이런 식의 부분들은 이제는 굉장히 쉬운 어떤 시대가 되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중3이거나 아마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중3 친구들이 30대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해도 우리 어플로 충분히 볼 수가 있잖아요. 혹은 훨씬 더 나이 든 얼굴을 보고 싶다 해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뭐 그런 거 안 해봤나요? 여러분들과 어떤 연예인 사이에 아이가 나온다면 어떤 얼굴일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어플로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AI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특강을 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조금 재밌는 거를 좀 보여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작곡을 했어요. 네, 2개의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같은 지금 이 가사도 챗GPT로 제가 쓴 건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의 만남 혹은 대전국제통상고에서의 일어난 오늘의 어떤 부분들을 좀 추억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화면 위에 작은 상상 켜지고 질문 하나 눌러보면 새로운 길이 열려 AI와 함께 그려보는 나만의 꿈 나만의 세계 카메라 속 빛나는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 대전국제통상고 우리의 장면은 이제 시작 상상하고 도전하면 세상은 더 넓어져 대전국제통상고 꿈꾸는 우리가 콘텐츠야 AI로 열어갈 내일 우리 손에 빛나고 있어 더 크게 더 멀리 우리의 이야기를 펼쳐 오늘의 작은 장면이 미래의 별이 될 거야. 이런 식의 노래? 걸그룹 노래만 들으면 좀 재미없으니까. 오늘의 화면 위에 작은 상상 켜지고 질문 하나 눌러보면 새로운 길이 열려 AI와 함께 그려보는 나만의 꿈 나만의 세계 카메라 속 빛나는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 대전국제통상고 우리의 장면은 이제 시작 상상하고 도전하면 세상은 더 넓어져 대전국제통상고 꿈꾸는 우리가 콘텐츠야 이루 열어갈 내일 우리 손에 빛내고 있어 더 크게 더 멀리 우리의 이야기를 펼쳐 오늘의 작은 장면이 미래의 별이 될 거야. 어떤 노래가 좀 더 좋아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역시 보이그룹. 자,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제이홉하고 이거 조합한 거예요. 제이홉하고 그 진하고 이렇게 BTS의 어떤 몇 명만 추려가지고 목소리를 지금 추출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이 노래 제가 뭐 음악을 잘 알아서 작곡을 했을까요? 절대. 이제는 AI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그림들로 프롬프트를 잡고 이 프롬프트에 의해서 영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실제 영화 속에 이것들을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로 연결을 해서 인물들과 배경들을 조합을 해서 영화들을 만들어내죠. 지금 보여드린 이 이미지 모두 다 AI로 만든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딱 영화 하나만 볼까요? 우리가 7분 30초 정도짜리 되는 영화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영화 말고 조금 짧은 거 하나 보죠. You are currently considered a strong candidate for this year's Nobel Prize in Literature, with the announcement garnering more attention than ever before. It caused a sensation immediately upon its publication just last year, all because of Zero, the world's first AI novelist. If Zero wins this time, would that mean the defeat of humanity? As the writer, how do you see it?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What makes you so certain? 문학은 단순히 이야기를 엮고 단어를 조합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문학은 사람이 겪는 기쁨과 애틋함, 도달하지 못한 사랑 같은 것들을 글로써 담아내야만 합니다. 제로는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기다림을 모르고 상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건 흉내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맞아요. 그건 인간의 패배라고 볼 수 있겠죠. Tonight, we mark an extraordinary mileston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For the first time ever,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has been awarded to an artificial intelligence. Vera Liu, the chairwoman of Pandora Book Group and the developer behind Zero, has yet to release an official statement. All eyes are now on her. 저기 그 유명한 작가님 맞죠? TV에서 봤습니다. 어쩌다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지는 날이 왔는지 참 세상 말세다. 그죠? 아이고, 참. 우리 작가님 같은 분들은 이제 어째 삽니까? 아이고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인공지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호들갑들을 떨어요. 이러다가 머리 쓰는 직업들도 다 없어지는 건 아닌가 싶네요.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곧 사라질 겁니다. 我一直是您的粉丝，很高兴见到您。那是人工智能调配的茶哦，请品尝一下。哎呀，早该等您吃完再说的。 당신의 누나를 모두를 모독했어. 우리 인류도 당신 때문에. 等一下，你可以开枪，但请你读一读这本书。读完之后，你也许会改变主意。 첫 문장부터 민간 군대라 속소를 빼다 박았고 作家也会引用别人的话吗？ 당신은
要叫救护车吗？不，编一句适合现在这个情况的话。明白了。 자, 굉장히 짧은 영화였는데 물론 이건 무서운 영화는 아니에요. 자, 이 영화가 던지는 어떤 역할, 이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죠.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이야기, 이 제로라는 영화의 이야기 내부에서는 AI가 인간의 세계를 지배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까라고 하는 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들을 그려내고 있지만 결국은 AI가 어떤 좋은 작품들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왜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는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결국 이 AI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질문하는 부분들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낼수록 결국 좋은 어떤 결과물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AI 때문에 직업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없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직업보다 바뀌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입력 대신에 검토하고 조율하는 어떤, 또 시안을 제작을 하는 부분들 대신에 선택하고 수정을 하는 어떤, 또 자동화가 되는 부분들 중에서도 특히 인간이 책임 있는 어떤 사용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떤 것들을 혹시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없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AI를 활용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바뀔까, 어떤 일들이 변화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이 전공들, 이 국제통상, 경영금융, 뷰티아트, 조리제빵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AI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나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에서 이력서 대신에, 여러분 이력서라는 걸 아나요? 우리들이 이력을 적는 그 이력서 대신에 영상으로 대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문을 했는데 영상의 이력서를 받겠다.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AI를 활용해서 영상들을 만드는 날들이 아주 빠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결국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AI 시대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중학생 때부터 저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력, 영상적인 감각, 언어 능력, 플랫폼에 대한 감각, 그리고 윤리와 저작권에 대한 감각들을 가지게 된다면 좀 더 AI 영상 콘텐츠를 책임감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AI를 무조건 두려워하고 그냥 AI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 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미래의 아주 성공적인 창작자, 여기서 창작자는 단순한 크리에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제빵을 하더라도 조금 더 창작적인 빵들을 만들어내고 뷰티아트를 하더라도 좀 더 창의적인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창작자가 되어야 된다. AI보다 빠르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창의적인 작업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대전국제통상고에 오셔서 이런 강연을 들으시고 또 아마 학과에 대한 체험도 하시게 될 텐데 이런 AI 시대에 또 이 학교는 AI 선도학교이기도 하잖아요. AI 시대에 좀 더 앞서 나가는
앞서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먼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 AI 시대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일수록 조금 더 나은 사람, 적극적일수록 조금 더 나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되게 덥잖아요, 지금. 덥고 약간 뭔가 습도도 되게 좀 축축하고 눅눅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되게 짧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상적인 어떤 이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건 되게 뜻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AI 영상 산업의 변화와 미래에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눈높이 강연을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학생 여러분들도 오늘 특강을 통해 AI 영상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교수님하고 포토타임 한 번만 가질게요. 요즘 보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무대 위에서 관객석을 이렇게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잖아요. 그거 한번 사진 같이 찍어서 우리 교수님도 드리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혹시 저기 앞에 네네 교장 선생님도 같이 함께 같이 함께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 그 뒤에는 막 잘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초점이 거의 맞을 거고 친구들은 그냥 같이 배경이 돼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자 다 같이 뿌이. 자 뿌이 한번 뿌이 한번. 자 하트 한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하트. 자 하트. 하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